스마트팜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. 발표는 농업사회법인 세분팜스의 송혜준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. 네,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. 방금 소개받은 세분팜스의 송혜준이라고 합니다. 먼저 저희 회사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그 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세분팜스의 이제 첫 번째 그 온실입니다. 저희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은 그 토마토를 재배하는 이러한 이제 시설원의 유리온실이고요. 저희가 22년도에 준공했던 제2온실입니다. 여기는 저희가 이제 여름 재배를 위해서 그 해발 300m 고지의 준 고랭지에 저희가 건축을 했고요. 다음은 온실 내부 사진입니다. 이 토마토 줄기 아래에 있는 이 원통형의 설비가 그 온실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이제 울트라 클리마 설비인데요.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재배하고 있는 이제 스낵 토마토 두 종류이고요. 이제 수확하는 모습입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그 세분팜스에서 그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다른 부분이 보이시죠? 꼭지가 없습니다. 저희가 이 제품을 맨 처음에 출시를 할 때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품질의 토마토를 합리적인 가격에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,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산지단에서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. 그게 미니토마토는 그 꼭지 문제 때문에 그 로스가 산지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뭐 지금도 수박이나 메론, 사과 이런 것들도 꼭지 문제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이런 부분들은 사실 소비자들은 개념치 않는 부분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저희 토마토는 그 사이즈나 이제 품질이 그 균일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이제 수확할 때 꼭지를 제거하고 유통을 하고 또 사이즈 선별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거를 소비자들의 편익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저희 재배사들이 그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온실 내부의 이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. 저희 세분팜스의 재배 팀장이 원예학과나 이런 거를 전공한 게 아니고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작물보다 컴퓨터를 더 좀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. 평이한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세분팜스가 이 스마트팜 운영 사업을 해온 지 업력이 이제 한 7개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한 3개년은 뭐 재배나 유통이 평이했었고 한 4개년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18년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고 국내 최초로 이제 스낵 토마토라는 토마토를 이제 런칭을 했고요. 첫 해 이제 일본 수출과 또 신세계 이마트를 통해서 그리고 일부 도매 시장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유통을 했습니다. 첫 해 바로 시작하자마자 여기 40도 폭염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재배상으로 어려운 힘든 시기를 보냈고요. 오히려 그때 그 40도가 넘는 폭염에서도 해발 제로에 저희 그 세복 온실에서는 물론 생산량의 데미지는 있기는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생산을 꾸준히 이어나가서 역시 그 스마트팜이 그 냉방 설비를 통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구나, 이러한 모습을 시장에 보여줬고, 그러므로 해서 이제 저희가 19년도에는 일본 수출도 150만 불 이상 이렇게 늘려 나갈 수 있었고요. 또 21년도에 이제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보통 이제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시설원의 품목들의 주 수출 시장은 일본이나 이제 대만 같은 곳들인데요.
저희가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대국의 이제 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수출이 사실 좀 부가가치가 낮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부가가치 있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 올해 그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하고 이제 그 직수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. 또 올해는 이제 한국 코스트코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판매망을 좀 더 공고히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저희가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면서 전년과 올해가 재배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. 전년에 뭐 50일 넘는 장마,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하필 또 데프리카 옆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뭐 60일 가까이 이어지는 열대야에는 당해낼 재간이 없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저희가 요즘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읽어보셨죠? 거기에 부자 아버지가 주신 첫 번째 교훈이 떠오르더라고요. 남이 변하는 걸 기대하지 말고 내가 변해야 된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기후 이거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이제 올해의 그 60일 넘는 열대야를 겪으면서 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할지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스마트팜은 둘 다 재배 면적은 15,000평이고요. 그 이론실이 봄, 여름, 가을, 이온실이 가을, 겨울, 봄 이렇게 재배하면서 연중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높은 생산성을 확보를 해서 그 원가 경쟁력을 가지고 시장에 합리적인 토마토를 제공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저희는 그 온실 2개를 지으면서 보조 사업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자금 융자 사업으로 했고, 두 번째는 그냥 일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한테는 이 자생력이라는 부분이 아주 숙명적인 그 과제입니다. 그래서 이 높은 생산성, 자생력, 그리고 계속되는 저 기후 극복,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부분,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 시작 초기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업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뭐 간단하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, 높은 생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수한 상품을 재배하는 게 필요합니다. 당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는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이 스낵토마토 품종이 그 높은 생산성에 아주 그 인기가 많았습니다. 그렇지만 아시아권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 글로벌 종자 본사와 이제 처음에 접촉을 해봤더니 아시아권은 이러한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설비도 없고 소비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. 그래서 아시아권은 런칭할 계획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수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득을 해서 이 우수한 품종을 저희가 아시아권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일단 높은 생산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보를 했고요. 또한 높은 생산성은 작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저희 온실 스마트팜 2개는 그 반밀폐형 유리온실 구조입니다. 그래서 기존의 유리온실과 다른 부분은, 기존의 유리온실들은 외부 공기, 바람의 방향, 세기에 의해서 외부의 바람이 온실의 천창을 통해서 인앤아웃 하면서 뭐 온도나 습도가 이렇게 제어가 되는 수동적인 형태의 환경 제어가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온실의 구역마다 온습도의 편차도 좀 크고요. 그런데 지금 세본팜스가 운영하는 반밀폐형 유리온실은 그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온도와 습도의 공기로 만들어주는 믹싱 구간이 있습니다. 믹싱 구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서 그 공기를 만들어서 온실 내부로 작물에 이렇게 기계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온실 구역별로 뭐 편차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작물이 필요하는 최적의 환경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.
그리고 이제 그 작물 광합성을 위해서는 이 광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는 그 유리온실의 천창 부분을 산란광 유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빛이 이제 유리온실을 통해서 들어오면 온실 내부에서 뭐 부딪히고 굴절되고 하면서 음영 지역이 생기는데 이 산란광 유리는 빛이 유리를 통과하면서 입자가 이제 다 조각조각 그 저기 빛을 다 깨트려주기 때문에 온실 내부에 이제 음영 지역 없이 모든 작물에 모든 잎에 그 잎이 광이 그 투여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그 첫 번째 유리 온실은 지열 에너지로 냉난방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온실은 그 LPG로 난방을 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이 두 사례를 겨울에 이제 난방 효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이론실에 설치되어 있는 지열 에너지로 난방을 하는 경우에 절감 효과가 약 한 60%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너무 이제 약광기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12월, 1월, 2월, 3월 한 중순까지 그리고 이제 뭐 장마도 길어지고 또 뭐 가을 장마 이런 얘기까지 이제 거의 정형화되고 있어서 약광기를 대비한 이 보강 시설이 그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보강등을 도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올해 이제 이론실의 일부 구역에 이 보강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. 이 보강등을 설치하면 생산성이 약 30% 정도 증가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저희 15,000평 되는 스마트팜 하나 건축하는데 한 150억 정도가 들었다 그러면 이 보강등 까는데 50억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게 그 투자에 따르는 이제 감가상각까지 그리고 지금 전기료도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생산성이 저렇게 30% 증가해도 사실 수익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약광기 때도 안정적인 생산을 함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그 토마토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부분에서 저희는 두 개 온실에 전부 이렇게 대규모의 저수조를 설치해 놓고 농업 용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수 자원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이고요. 그 유리 온실 위로 떨어지는 빗물 그리고 빗물 등을 모두 이제 수집해서 이 저수조에 넣어둠으로 해서 봄에 갈수기에도 뭐 크게 무리 없이 이게 이제 담수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 물량이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한번 사용한 양액도 다시 수집해서 리사이클해서 사용을 함으로 해서 물 사용량을 약 60% 정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자생력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좋은 상품을 가지고 좀 더 부가가치 있는 패키징을 하고 뭐 또 다른 뭐 혁신적인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더 나은 그 우수한 거래선들의 저희 토마토를 그 공급함으로써 좀 더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우수한 거래선들을 확보하는데 그 마케팅 중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.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대형 마트, 뭐 롯데마트, 홈플러스 그리고 근린 상권의 이제 슈퍼체인들 그리고 이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 코스트코 홀세일, 뭐 롯데맥스 그리고 이제 비품을 좀 더 가치 있게 판매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수입 밸런스라고 하는 이제 샐러드 공장에 비품을 이렇게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직 해외 시장은 그 일본만 지금 일본만 수출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대만, 홍콩 이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그 15,000평 스마트팜 온실을 하나를 운영하면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역 경제 차원에서는 고용 창출, 또 이제 지역 소득 창출,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15,000평 유리온실을 운영하면서 상시 그 고용 인원이 약 한 40명 되고요. 그 수확량이 많아지는 때는 이제 파트타이머들 한 10명 정도 추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청년 인구 유입에도 좀 도움이
뭐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온실 하나당 재배사들 2~3명씩은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영농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연간 그 생산 매출 베이스로 보면 한 45억 원 정도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저희 세본팜스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, 지금 현재는 그 스낵 토마토라고 하는 일반 미니 토마토보다 좀 더 아삭하고 맛이 있어서 이제 스낵킹하기에 좋다 그래서 이제 스낵 토마토라고 저희가 명명해서 런칭하고 있는데요. 지금은 이제 스낵 토마토를 중심으로 한 토마토 전문 재배 마케팅 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, 또 중단기에는 저희가 스낵 파프리카, 스낵 옥수수, 그리고 스낵 오이, 뭐 스낵 레타스, 이러한 스낵 채소류를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샐러드의 원료인 유럽 상추류의 생산 기반을 확보하는 것까지 중단기에 우리의 목표로 하고 있고요.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재배단부터 그 샐러드 제조 가공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기존에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발견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이제 이 스마트팜 시설원에 이러한 것들이 유럽에 많이 발전이 돼 있죠. 누구나 다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의 그 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이제 선도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, 저희가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실제 네덜란드와 경쟁되는 것보다 오히려 중국 그리고 북미권하고 경쟁이 좀 되더라고요. 이 빨간 점들이 재배 면적이 4만 평 이상 되는 스마트팜, 그러니까 뭐 토마토, 파프리카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의 위치를 제가 한번 찍어본 겁니다. 보시면 중국 쪽이 그 상당히 많죠. 중국이 그 뭐 반도체 굵기를 한다, 전기차 굵기를 한다. 전기차는 제가 중국에 왔다 갔다 해봐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이 2015년경부터 지금 스마트팜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습니다. 다행은 아니지만 이 중국에서 재배되는 뭐 파프리카나 이 시설원의 품목들은 검역의 문제로 뭐 한국이나 일본에 이렇게 수출이 되지는 못하고, 또 자국 내에 그 수요가 높고 공급이 딸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해외로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, 이 스마트팜의 개발 속도가 중국이 상당히 빠르다. 이거를 최근에 좀 제가 느끼고 있고, 일본이나 대만에서 수출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네덜란드산보다 오히려 저 북미권의 업체들이 많이 저희와 이제 경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 스마트팜은 사이즈가 재배 면적이 27헥타르, 8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.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한 스마트팜, 대규모 스마트팜들이 2015년경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.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국내에 200헥타 약 60만 평의 이러한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계속 건설 중에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전부 모두 다 이제 토마토, 미니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. 이 사례에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지금 이 업체는 중국의 이제 국영 기업인데요. 이 국책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 같은 한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 같은 이제 사기업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또 자금을 조달하는 게 가장 시작 단계부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,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당 사업으로 진행하니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수급도 아마 중요할 텐데,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북경대하고 네덜란드의 와게닝대가 같이 이제 북경 농업대학 내에 어떤 리서치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거기에서 이제 인력들을 배양해서
이제 이러한 그 스마트팜이 지어지면 뭐 재배 인력들이나 이렇게 이제 그 수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뭐 앞서도 그 강연의 기조가 특히 이제 스마트팜을 놓고 보면 이게 농업의 관점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운영 역량이 어떤 과학적인 부분들, AI 뭐 이렇게 좀 운영의 역량이 많이 확장되는 말씀들을 주시잖아요.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농업 사업을 하던 회사를 자산 100조 규모의 그 건자재 대형 건자재 업체인 CMBM에 합병을 시켜서 이 건설업체하고 합병을 시켜가지고 아주 속도감 있게 그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이제 일본의 사례입니다. 여기도 13헥타르 4만 평 규모의 이제 유리온실입니다. 이 모델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과 이 스마트팜 사업 두 가지를 병행하는 사업 모델입니다. 그래서 발전소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전기를 충당을 하고 잉여 전기는 이제 외부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고요. 앞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8만 평이거든요. 이게 두 동이 8만 평인데 한 동이 이제 13헥타 4만 평, 일본의 사례도 13헥타 4만 평.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그 온실들 보면 13헥타 4만 평 단위로 지어지는 온실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13헥타가 지금은 어떤 국제적인 그 단위당 투자비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단위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일본의 사례의 또 특징적인 부분은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자금 융자가 이루어졌다. 그래서 저희도 지금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 정책자금 융자를 받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5년 거치 10년 상환, 이 상환 기간이 좀 짧거든요. 근데 이 농산업의 특성상 초기에 자본 투하가 많이 이루어지고 회수 기간이 좀 긴 이러한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자금인지 이 사라팜 같은 경우는 10년 거치 15년 상환, 금리 1.1% 이내, 그리고 또 펀드도 이제 두 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한국이나 뭐 다른 곳들은 펀드들 보면 이제 엑시트 플랜이 다 뭐 5년 내입니다. 그래서 농산업하고는 스마트팜 같은 이런 농산업하고는 매칭이 뭐 잘 거의 되지를 않는데 여기는 하나는 15년, 하나는 23년짜리 펀드가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, 이런 금융 인프라가 한국에 좀 갖춰져야 좀 더 원활한 그 스마트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다음은 이제 네덜란드 회사 사례입니다. 이 푸드벤처스는 지금 카자흐스탄, 우크라이나, 중국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, 이게 이제 유리온실 하나당 이렇게 15헥타르이고 총 23만 평 규모입니다. 이 사례의 특징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얼마 전에 좀 많이 나왔죠. 그 헝다그룹, 부동산 디벨로퍼인 헝다그룹. 그래서 사업 부지의 개발과 온실의 이제 건축 소유는 그 헝다그룹이 하고 있고, 그 온실 운영 능력 그리고 상품의 판매 마케팅 능력이 있는 그 푸드벤처스와 헝다그룹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헝다로부터 이 유리온실을 이 푸드벤처스가 25년 리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관에서 주도하고 계시는 뭐 이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뭐 그런 것과 좀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윈셋이라는 이제 캐나다의 업체 사례입니다. 이 업체 뭐 윈셋 그리고 마스트로나르디 그리고 하울링이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와 미국의 이 대형 유리온실 업체들이 동북아권에도 많이 이제 그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많이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곳은 이들의 그 캘리포니아 생산기지입니다. 규모가 66헥타 20만 평에 이르고요.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에도 12만 평 규모의 그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북미권의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 캐나다, 미국, 멕시코 이 3개국에서 그 스마트팜을 운영을 하면서 연중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들이 그 뭐 일본, 호주, 대만, 뉴질랜드까지 이렇게
지금 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밴쿠버에 전년도에 한 13헥타 정도 그 온실을 확장을 했는데 모두 다 이제 보강등을 그 설치를 했습니다. 제가 이제 현업에서 보다 보면 그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많이 좀 변했죠. 경북 상주면 상당히 시골인데요. 코로나가 끝나고 그 식당에서 그 서빙 로봇이 코로나 끝나자마자 서빙 로봇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할 정도로 그 시골도 지금 인력이 그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이제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제 느낌에는 대한민국 인구의 20%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. 예전에는 그 토마토도 유통을 하다 보면 부족한 시기가 있고 또 토마토가 잉여되는 시기가 상당히 길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토마토가 잉여되는 시기는 뭐 1년 12달 동안 겨우 한 달 정도 계속 이렇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숫자로 검증되지는 아직은 못했지만 뭔가 토마토를 재배하는 또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이 재배 인구 구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.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 소비자들의 건강 섭취 생활에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생활, 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이 좁은 면적에서 안정적인 생산, 높은 생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스마트팜이 좀 많이 개발되고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 갖춰줘야 될 것들 그리고 생각하는 거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농산업 특성을 반영한 금융 인프라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보조를 주고 이런 것보다 조금 회수 기간이 상환 기간이 조금 긴 그런 금융 프로그램들이 도입되면 이 스마트팜 개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자생력과 앞에 보여드린 사례와 같이 좀 국제 경쟁력에 있는 스마트팜, 이게 대형화된 규모의 스마트팜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